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갖 범죄 혐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형국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위법 의심으로 보이는 성남시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직권 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견이 있는 외부 법률 자문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서에서 빼거나 분쟁이 예상돼 문제가 된다는 보고를 받고도 사업을 강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이견이 있는 법률 자문 내용은 보고서에서 배제를 하고 사업 진척이 없는 것은 성남시와 사업자의 분쟁 탓, 구역 지정 해제를 할 수 없다는 차원의 답을 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는 이 내용을 신흥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보고 문건에 담지 않았다. 과거에 대장동 사건에 대한 내역을 봤을 때 과거에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이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의 실무진의 보고를 묵살하고 진행했던 이력을 봤을 때도 이번 안건 또한 분쟁이 예상돼 문제가 된다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견이 있는 법률 자문 내용은 보고서에서 배제할 수도 있었다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표심을 얻기 위해서 강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을 비롯해서 개발 계획이 김만배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다 준 혐의도 있었지만 시민 배당을 명목으로 표심을 사려 했던 것도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북한과 연관된 행위들도 지금 또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북한에 전달된 300만 달러는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다라고 검찰이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 평화부지사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이재명이가 만든 겁니다. 아무튼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을 기소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금 구속 수감 중에 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고 합니다.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대납 비용으로 그런 목적으로 북한에 전달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300만 달러 역시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면 이재명은 정말 종합범죄자에다가 여정 매국까지 한 최악의 범죄자인 것입니다. 과거 행적을 봐도 입에 담지도 못할 흉악한 욕설을 퍼붓고 살아간 인생을 봐도 도덕성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고 선거 유세한답시고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밀쳐내고 자기가 올라가서 연설하고 어린 아이가 앞에 있는데 자기가 가는 길 앞에 있다면 손으로 막 밀쳐내고 그냥 갑니다. 인간성이라고는 벼룩의 간세포만큼도 보이지 못한 자인데 지금 나온 내용들로만 봐도 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보는 시각으로도 인간적으로 봐도 사회에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아주 나쁜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발사업 비리, 인허가 비리, 여적행위 혐의를 가지고 있으며 입에 담지도 못할 흉악한 욕설을 퍼붓고 살아온 인생, 칼로 수십 번 난도질한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말하며 타인에게 함부로 하고 어린이도 거슬리면 밀치고 무례하며 오만한 모습을 보이는 JM, 개딸의 아버지. 독도 문제로 탄핵 거론한 민주당 최재성, 그리고 법을 조롱하는 조국 부녀와 되먹지 못한 좌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V조선 보도입니다. 최재성 의원이 독도 문제에 침묵했다면 탄핵 사유다 라면서 윤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 문제 거론에 묵묵부답했거나
끄덕였다면 논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탄핵 사유나 매국적인 입장을 정확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서 대한민국 영토인 한박도를 북한에 넘긴 것이 매국 짓입니다. 그것이 탄핵 사유이고요. 그러한 행동들에 사과도 반성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독도에 관련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것은 또다시 시작된 선동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하나 떠오르는 게 있는데 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으로 수령한 구호가 윤석열에 대한 퇴진 구호였습니다. 그리고 시위도 있었는데 윤석열 퇴진 시위였죠. 근데 공교롭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죠. 민주당은 늘 이런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교롭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세월을 그렇게 해왔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건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에도 자유주의자가 분명 있을 테지만 주사파들과 사회주의자들의 주 세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 자체적으로 해도 좋고 외부적으로 해도 좋으니 전면적인 행적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민주당 내부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가 했던 대로 진지론 이론이 있었죠. 사회 각계에 퍼져 있어야 된다. 각계의 진지를 구축해야 된다. 라는 이념으로서 사회 각계에 퍼져 있는 좌파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방통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 KBS 보도였습니다. 방통위가 TV조선 4년 재승인 한상혁 오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21일 종합편성 채널 TV조선에 대한 4년간 재승인을 의결했다. 한상혁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한상혁이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종편 채널인 TV조선의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에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었고 이와 관련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혐의점이 보이고 언론에도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TV조선이 다시 재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좌성향인 한상혁이 이끄는 방통위가 보수성향인 TV조선의 좌파 권력 남용으로 재승인 점수 조작을 하다가 걸린 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파가 뻔뻔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국이하고 그 딸 조민을 보면 더 가관입니다.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아빠는 북콘서트, 딸은 떳떳, 법 조롱하는 조국과 조민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입시 비리라는 범죄로 재판을 받은 조국 조민 부녀, 아버지는 자신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홍보하고 법학 이론책을 내더니 북콘서트까지 열고 있습니다. 딸은 떳떳하다며 인터뷰를 자청하고 소셜미디어에 맛집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즐기는 모습이다. 조민 입시 비리의 범죄는 증거인멸하는 동영상도 존재하는 등의 단순 증거 정도가 아니라 확정 증거가 넘쳐나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조국은 본인의 범죄 재판에서 1심에 징역형을 받았지만 사법부의 배려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를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좌파답게 사회주의자답게 민주당 패거리답게 뻔뻔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딸과 더불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창장 조작 같은 범죄가 문제가 되는 범죄인지도 모른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죠.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런 조민이가 의사 노릇을 하게 한 좌파 병원도 있습니다. 범죄자 부녀를 지지하는 답답한 사람들도 있고 인간으로서 반성을 하지도 않는 당사자 조국이와 조민이를 보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한상혁이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혐의를 보며
1심 유죄 나온 범죄자 조국이와 입시 비리 당사자인 그 딸 조민희를 보면 인간이라고 하기엔 선을 넘은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대통령실에 정책 홍보 관련 인사를 좀 전면적으로 점검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일경제 보도인데 지소미아 정상화와 조치가 마무리되고 있다. 정부는 1회 서면 통보를 했다. 기사 내용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해 조치를 마무리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한일 관계 방치했고 반일을 외치며 정치 이득 취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 라며 한일 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제1동포들이 피해를 입고 양국의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눈앞에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 라고 말하며 하지만 지금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와닿지 않는다. 마치 교장 선생님이 입 바른 소리로 형식적 소리로 지루하게 연설하고 있는 느낌이다. 즉 구어나 언어 선정, 내용 함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더라도 크게 세세히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에는 뭐뭐 했다, 뭐뭐 했다더라, 뭐뭐였다, 뭐뭐다 그런 정도의 함축적 내용으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정치를 잘 모르고 사실에 둔감한 좌성향 국민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만들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한테는 민주당이 말하는 윤석열 친일 정권, 굴욕 외교가 더 알아듣기 쉬운 말일 겁니다. 대일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자들의 결집보다 좌성향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좌성향 국민들이 저 긴 교장 선생님의 훈시 같은 말에 귀나 기울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탁현민이를 포함한 좌파들을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들은 거짓말도 와닿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현 정권의 인사들은 사실도 와닿게 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지소미아 내용이 뭔지, 왜 필요한지, 친일이 아니라는 설명의 내용과 좌성향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한 멘트가 있습니까? 그러한 임팩트 있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기억도 안 될 만한 한심한 방법이었을 거고 없었다면 노력도 안 하는 한심한 상황이었겠죠. 자, 지금 일단은 중요한 것이 좌성향 국민들,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소미아가 친일 행위로 군사기밀을 일본에 넘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 거짓말이고 허위 선동인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선 지소미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과거 일본의 총 사과 횟수, 그 다음에 정상급이 사과한 횟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등 민주당 정권에서 일본과 협의한 내용들,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파기한 내용과 보상, 사과를 거절하고 사과를 하라는 민주당의 행적, 설명 같은 그런 내용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수출 규제 해제로 인한 경제 효과라던가 제1동포들의 입장도 알릴 수 있다면 알리는 게 좋으나 거기까지 좌성향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사람들에게 설명이라는 거를 잘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된다면, 한번 본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사안을 하나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69시간과 60시간 하는 주당 근무 시간 건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윤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다 라고 밝혔다. 이 상황은 딱 좌파가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한 말이 헛소리라고 자인한 셈이 되는 멘트였습니다. 오해한 상황이 무엇인지 국민들의 입장 중에서 몰랐던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결법은 무엇인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한 소리가 개소리였다로 마무리 짓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건은 정책 관련 인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정책 홍보 인사가 문제인 건지 대통령 입장을 정리하는 인사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문제인 건지 아무튼 뭐가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대통령의 입장 문제로 인지가 될 겁니다. 이게 딱 민주당과 좌파가 좋아할 만한 최적의 상태가 된 겁니다. 내가 한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자인한 셈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정책 설명을 하거나 입장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신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인사를 충원하던 뭐가 됐던 간에 좀 단어 선별, 내용 확인, 듣는 사람의 이해 부분을 좀 더 생각해서 좀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관련 정책은 좌성향 국민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중요합니다. 좌파는 거짓말도 와닿게 하는데 보수는 진실도 지루하게 말합니다. 정책 설명에 관련된 인사 보충도 좋고 개선도 좋으니 대통령실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보다 당신들의 멘트가 재미가 없습니다.